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 사랑하는 와이프를 얻고 가족과 절연한 30대의 남성입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연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대장암 사귀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전 결혼식을 보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바로 결혼식을 진행했고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식을 마치고 저희는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분가는 늘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모아놓은 돈이 뭉겨 있어서 둘 다 집을 구하는 것은 1년쯤 후로 하자고 합의를 해둔 상태였고요. 아내도 오래 만난 사람이라 서글서글하니 저희 부모님과 잘 어울려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의아할 수 있으나 제법 화목한 가정을 꾸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 후에 사별하신 저희 이모, 친이모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친이모급인 분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살았고 둘이 친자매처럼 그렇게 지내오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모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였죠. 워낙 금슬이 좋으셨던 분들이라 혹시나 무서운 생각이라도 하실까 두렵다며 저희 어머니가 완강하게 데리고 들어오셨죠. 아내는 역시 좋은 성격을 발휘해서 이모하며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한 후 신혼생활을 즐기다 보니 운 좋게도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잘 풀리는 나날이었죠. 거기 들어가서 살 거면 굳이 분가를 했다가 이사할 거 없이 그냥 집에서 살라는 저희 부모님의 말씀에 깊이 감사하고 이사를 미루었죠. 벌써 3년 반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는데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김수희 씨 남편 되시는 분입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해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거기가 어딥니까? 당장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탐스럽고 예쁘던 검은 머리카락이 온통 피로 젖어 있더라고요. 흰 시트 위를 적신 핏자국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온 것인지 맨몸에 가디건만 덜렁 걸쳐놓고 아슬아슬. 평소에 그렇게나 단정하던 여자가 이렇게 엉망이 된 모습으로 누워있는 걸 보니 딱 돌아버리겠더군요.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들은 사고는 더 저를 돌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었거든요. 단순합니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비누를 밟고 뒤로 미끄러졌다고 하더군요. 재수없게도 변기에 머리를 박고 타일에 피부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피가 나는데 출혈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뇌출혈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뇌가 많이 부어서 머리를 절개해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쳤고 아내는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옥이었죠. 와이프는 병원에 누워만 있었는데 대학병원 입원비가 감당되지도 않고 병실도 비워줘야 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사람을 옮겼습니다. 몸이 굳지 않게 재활을 도와주고 딱 사람 숨만 붙여놓더라고요. 낡은 이불을 덮고 숨만 쉬고 있는 내 여자를 보니 저도 살기가 싫었습니다. 차라리 죽지 그랬냐. 그럼 내가 따라라도 갈 수 있지.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늘 되뇌이던 말입니다. 나중에는 모은 돈으로 감당이 안 되길래 투잡 개념으로 사업도 시작했죠. 그런데 참 사람이 재수가 없는 건지 좋은 건지 이 일이 잘 되어 제법 큰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본업이었던 회사도 그만두고 와이프의 간병에만 매달렸죠. 이 와중에도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었고 아내의 마른 손이 늘 애처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응. 최근 눈을 뜨는 일이 잦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신체의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었죠. 당장 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위해 아내를 돌려주었구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한번 뜨고 입을 연 후에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늘 누워만 있었으니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 손으로 숟가락도 잡고 제 말에 흐릿하게 미소도 띄워주더라고요. 3년이나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담긴 눈을 번뜩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재활을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통원을 해도 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휠체어는 타야 했지만 붙잡을 것만 있으면 걸음도 몇 발짝 뗄 수 있는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눈에 띄게 불안한 증세를 보이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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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뜬 후로 처음 보이는 격한 모습이라 당황하고 있는데 거의 발작처럼 소리를 지르며 눈이 뒤집혀서 의사가 바로 진정제를 처방하고 저와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집안 분들과도 의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부모님과 이모님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혹시라도 과한 희망을 가질까봐 일부러 아내가 깨어난 사실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모와 아버지는 계속 와이프를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기도 합니다. 뇌사 상태나 다름없는데 그냥 연명치료 포기하고 보내주자고요. 그런데 안 그러길 잘했다는 걸 와이프의 나아진 상태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머, 정말 잘됐다. 발랄하게 소리치며 제 손을 덥석 잡으신 분은 바로 이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쁜 마음의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셨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어찌 말은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보가 된 것은 아니고? 기쁨보다는 아내의 상태부터 묻는 말에 저 양반이 원래 무뚝뚝해 그렇구나 생각을 했죠. 아직 말은 제대로 못하는데 재활을 꾸준히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 아버지가 어딘가 꺼림칙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시더군요. 이렇게 실망할 것 같아 미리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잘했던 일이구나 싶어 조금 씁쓸해졌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묻고 아내의 재활에만 집중을 했는데 어느 날 사업자 출장에 다녀왔더니 와이프가 봉투 하나를 내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읽어봐. 아직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이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썼구나 싶었죠. 그리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프린트한 것 같은 그 A4 용지에는 사고가 난 날 있었던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빠, 내가 비누를 밟고 미끄러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나 그날 샤워도 안 하고 있었고 마트 다녀온다고 밖을 나갔었는데 마트까지 가서 지갑을 찾으니까 지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실에서 아버님이랑 이모님이 홀딱 벗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계셨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불륜이라니요. 그리고 그 상대가 말이 됩니까?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는 이야기에 순간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울그락 푸르락 하는 제 얼굴을 보더니 손을 뻗어서 종이에 다음 장을 넘겨주더라고요. 나 너무 놀라서 뒷걸음쳐서 그냥 밖에 나왔는데 오빠한테 전화하려고 번호 누르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 누가 밀치는 느낌이었고 그런데 나 정말 욕실에서 샤워한 기억은 없어. 우리 집 계단에 있었는데 거기서 넘어진 거 아닌가 싶고 솔직히 그거 아버님 같아. 아버님이 그랬어. 아내가 종이를 보더니 가슴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정말 와이프 볼 낯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말할 사람도 아니고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면 상상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이고 아버지가 내 와이프를 밀친 게 맞구나 싶었죠. 미안하다 정말. 나 집에 못 가. 집에 가기 무섭다며 눈물을 쏟는 와이프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사실이 아닐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쳐들어가 문짝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모라는 여자가 사과를 깎아서 아버지께 주고 있더군요. 부부가 따로 없는데 내가 그동안 눈이 돌아서 저걸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죠. 짐승 새끼도 아니고 진짜 미치셨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앞에 놓인 과일 접시를 집어 던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방에서 엄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앞에 A4 용지 2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도 이거 보고 정신 차려. 엄마가 젊은 나이에 남편 있고 불쌍하다고 받아준 저 여자와 내 아버지란 인간이 한 짓을 좀 봐. 어머니가 가만히 그 편지를 읽더니 그 인간들 앞에 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매섭게 올려 붙이시더라고요. 큰 소리가 나더니 그 여자가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년, 죽은 제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더니 과일 자르던 것으로 머리칼을 숭덩 자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노려보니 아니야, 다 오해야, 실수였어 하고 멍청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만 고백합니다. 아버지 멱살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근엄하던 아버지의 입술이 터지면서 뭘 탁 뱉는데 이가 빠졌더라고요. 더러운 새끼, 그렇게 더럽게 구니까 자식 새끼한테 맞아서 강냉이나 나가지. 어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희한하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고 그 여자를 걷어차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 위에 쟁반을 내던지셨는데 어안이 벙벙해서 아버지도 그걸 다 맞고 계시더군요. 그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서 경찰을 부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휴대폰을 잡아 빼서 싱크대에 던져버렸습니다. 미친년, 내가 니들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다고 진작에 생각을 했는데 내가 돌았구나 싶어 정신과 가서 약을 타먹고 있었어. 더러운 것들, 어디서 상상도 못할 짓을 내 지붕 아래서 해? 그렇게 대차게 아버지 얼굴에 침을 탁 뱉은 어머니가 제 손을 붙들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보러 가자. 내가 저것들 눈치 본다고 지금까지 걔 병구안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와 아내는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이혼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 둘이서 바람을 피고 있던 것이 확실한데 어머니가 정신병을 얻어 의부증이 생긴 건 줄 알고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확실해졌다며 오히려 시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단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시고 저희한테는 아버지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단 회복에 전념하고 있고 그 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